반갑습니다. 자, 복잡한 열대기후 끝났고 이제 42강 온대기후입니다. 사실 기후단원에서 온대기후가 가장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온대기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학습한 친구들이 이 부분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온대기후 설명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기후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 간단하게 먼저 요 단원의 학습을 위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온대기후 우리가 이제 보면 온대기후를 크게 동안기후와 서안기후로 나누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동안이라는 것은 동쪽 해안, 서안이라는 것은 서쪽 해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해안에 위치한 온대기후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온대기후의 동쪽과 서쪽에 어떤 그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 안에는 각각의 2개씩의 기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개씩의 기후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원래 쉬운 문제라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출제되는 게 정상이지만 드물게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자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온대기후의 특징과 분포를 공부할 때 동안기후와 서안기후가 있다는 것 정도는 꼭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기후대를 4개로 쪼개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문제의 기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출제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출제하는 게 기본인데 유라시아 대륙이 아닌 곳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튀르키예 이즈미르라는 데가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 주자로 나왔네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면 자, 온대기후라는 것이 원래 최하늘의 0도 혹은 영하 3도인데 우리 지리책에서는 영하 3도죠. 자, 최하늘의 영하 3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죠. 최하늘의 영하 3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물론 18도는 넘지 않죠. 그죠? 최하늘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온대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하늘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구나. 그리고 강수량은 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뭐였나요? 자,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죠. 자, 여름철에 고온인 건 다 웬만한 온대기후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건조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네요. 그죠?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어요. 자, 요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이 건조하다라고 해서 CS. 그죠? 자, 요렇게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안 해양성 기후의 특징으로 자,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서안 해양성 기후,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기후는요, 서안 해양성 기후는 유럽, 특히나 서부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 많이 관찰되는 기후인데 최근 들어 남반구 출제 비율도 꽤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남반구에 위치한 웰링턴을 갖다 놨고, 예, 또 종이 치네요. 종소리 그냥 녹음하겠습니다. 자, 보면 온대기후의 특징답게 이제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에 최하늘이 들어가 있고 연교차가 상당히 작은 걸 볼 수 있죠. 자, 이름에 해양성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서안, 그죠? 서쪽에 있는 해안에 해양성 기후 이런 말이 써 있는 걸로 봤을 때 해양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교차가 적고 강수량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요 서부 유럽 지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 유럽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요 기후 지역으로 남아메리카에 자 뉴질랜드는 전체가 서한해양성이거든요. 뉴질랜드 전체가 서한해양성이라 요거 잘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륙 동안 기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온대의 겨울 건조.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온대 겨울 건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수원이 나와 있죠. 세계지리에서 웬일로 우리나라가 나와 있네요. 자, 수원 같은 데 보면, 그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온대의 지방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강수량 차이 많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갈게요. 남아메리카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자, 대륙 동안에 있는 온난 건조 기후의 대표 사례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지역도 온대 대륙 동안이기 때문에 온난 건조 기후 나타나는데 보통 요거 어디에 많이 있냐면 중국 남부, 그다음에 여기 일본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남아메리카 일대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의 특징 볼게요. 여름 고온 건조, 1년 내내 강수가 고르다, 여름 집중 강수, 겨울 건조. 자, 얘도 1년 내내 강수가 비교적 고르지만, 여름에 꽤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온대 기온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면서 최하늘 평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8도 미만. 요게 중요하죠. 최난월이 10도가 안 돼버리면 한대 기온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최하늘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이고 대체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위도에 분포한다. 대체로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분포한다. 그죠? 위도 30도에서 60도 그 사이에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인류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온대기후 내용이 좀 많아요. 자, 특징. 자, 사계절이 뚜렷하다. 잘 알겠고요. 기후가 온화하여 농경과 인간 생활에 유리하다. 잘 알 것 같고요. 자, 낙엽 화렵수. 화렵수라는 건 잎이 넓적한 나무를 뜻합니다. 잎이 넓적한 나무가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져요. 왜냐하면 겨울이 춥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낙엽 화렵수와 그 다음에 침엽수. 침엽수란 건 잎이 뾰족한 아이들이죠. 잎이 뾰족한 아이들은 보통 상록수잖아요. 그래서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나무가 혼합해서 나타나고 겨울철이 온난하면 상록 화렵수라는 게 분포하기도 한데요. 요거 조금 이따가 볼 건데요. 겨울철에 연교차가 비교적 작아서 겨울에도 어느 정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는 상록, 항상 잎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화렵수, 넓적한 잎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엽수라든지 경엽수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조엽수, 경엽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특징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는 쉬운 얘기니까요. 자, 이제 대륙 서안과 동안을 비교하는 이게 온대기후의 핵심이라 그랬죠. 자, 서안과 동안을 비교해 봅시다. 편서풍의 영향이 큰 대륙 서안과 계절풍의 영향이 큰 대륙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륙을 걸쳐서 큰 바다를 건너온 편서풍이 바로 만나는 게 대륙 서안. 대륙을 막 거치면서 편서풍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바다와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이 큰 곳이 대륙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지역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받으면 대륙 서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안 해양성 기후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연교차도 작고 하나 더 적어두세요. 강수가 비교적 고르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습한 바닷바람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는 대륙 동안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교차가 커요. 느껴질 겁니다. 이제 10월달 넘어가면 갑자기 날씨가 확확 싸늘해지는 것을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동시에 강수도 집중된다. 강수도 계절 집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 배울 때 하상계수가 크다 이런 표현 배웠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비슷한 위도대에 있는 리스본과 중국의 칭다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요. 편서풍이 불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중해성 기후이기도 해서 여름철에는 조금 건조하고 나머지 겨울철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높습니다. 강수량이 높습니다. 왜 여름철이 건조한지에 대해서는 지중해성 기후 배우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여기가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습윤해야 하는데 여름철만 건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교차는 비교적 작은 걸 볼 수 있죠. 대륙 서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륙 동안에 위치한 칭다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저 건조하고 추운 날씨, 여름철에는 또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습윤하고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연교차는 비교적 크죠. 그래서 동안과 서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리스본과 칭다오 한번 봤고요. 뭐 요렇게 어려운 그래프도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란 그래프도 있는데 요거 수능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 지금 핑크색이 서울이고 파란색이 파리예요. 자, 여기 보면 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데 서울이 파리보다 추울 때는 어때요? 저기 1월 달에는 파리는 뭐 그래도 0도 위로 올라와 있는 반면에 더울 때도 훨씬 더 좀 시원한 걸 볼 수 있죠. 그죠? 더울 때도 20도 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반면에 서울은 추울 때는 0도 밑으로 떨어지고 더울 때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이런 큰 연교차를 보이고 있다. 요거 그래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강수량도 보면요. 파리 같은 경우는 어느 달이나 이렇게 점이 비슷하게 찍혀 있죠. 자, 이게 이제 서안 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9월달 이럴 때 비가 왕창 내리는, 나머지 달에는 파리보다 더 적게 내리는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요거는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연교차가 점점 대륙 동안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1월달 평균, 7월달은 비슷하지만 1월달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온대 서안 기후부터 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온대 서안 기후입니다. 온대 서안 기후에는 일반적으로 그죠? 뭐 겨울철에 해양성 영향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서안에 있는 온대 기후 중에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는 그죠? 요 기호만 살펴보면 온대 기후인데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데 여름철이 서늘하구나 라는 뜻이죠. 자, 요 비가 뭐였어요? 여름철에 22도 안 넘으면 되죠. 그래서 여름철이 비교적 서늘하면서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온대 기후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1년 내내 비 오고 뭐 연교차도 좋고 바다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데가 서부 유럽. 항상 출제 많이 되는 것은 서부 유럽이고요. 뉴질랜드가 전체가 다 서안 해양성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제 큰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국토가 다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뉴질랜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칠레 남부 잘 안 나오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자주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서부 유럽의 런던이라든지 파리 이런 도시 출제 비율 높고요. 뉴질랜드 꼭 알아두십시오. 뉴질랜드 왜 잘 알아둬야 되냐면요. 여기는 여름이 몇 월이에요? 여름이 1월입니다. 왜? 남반구니까. 저 계절이 반대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 산지가 있어서 편서풍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지형성 강수가 나타난다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온대 서한 기후의 특히나 서한 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 런던 살펴보시면, 그죠? 요거 런던 아이라고 하는 그 대관람차죠. 1년 내내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고 연교차도 높지 않고, 그죠? 여기 꺾어서 그래프에 키가 크면 연교차가 크잖아요. 키가 별로 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2도를 넘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이게 왜 실려 있냐면 맑은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중 비가 오고 흐리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이라든지 어쨌든 햇볕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풀밭에서 일광욕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국토 전체가 서한 해양성 기후이고 특히나 여기 남섬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산맥이 하나 있어서 이쪽에는 강수량이 좀 많다. 무려 연 강수량이 4,000mm에 이르는 이런 곳도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십시오.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토 전체가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그래서 여기는 어떤 농업이 발달하나 봤더니 혼합 농업이래요. 자, 여기는요, 벼농사 같은 거 좀 어렵고요. 주로 밀농사를 짓는데 밀하고 감자 이런 거 짓고 그 다음에 가축 사육을 같이 해요. 이걸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함께 짓는다. 그리고 도시 근교, 여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낙농업, 소 키워서 이제 우유나 치즈 이런 거 얻는 거, 그리고 화훼 농업. 화훼가 뭔지 알아요? 화훼는 꽃이란 뜻이죠. 꽃을 이제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지리 때 이미 배웠다시피 하상계수가 비교적 작아요. 자, 이게 뭐예요? 강물이 낮을 때랑 높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1년 내내 배를 띄울 수 있어서 강을 통한 수운. 수운이라는 건 물로 운반한다는 뜻이죠. 그죠? 물을 통해서 운반하는 이런 교통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서안 해양성 기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농업, 지금 보면은 곡물 재배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소 키우는 지역, 이렇게 함께 재배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런 풍경들이 이제 그림으로도 좀 나와 있어서 보면 영국의 이제 뭐 화가라고 해요. 존 컨스터블이라는 사람의 데드햄 골짜기 아침이라는 장면을 보면 이제 농촌 풍경이 나와 있는데 뒤에 곡물 재배 지역과 앞에 이제 소들이 이렇게 풀 뜯는 장면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걸 혼합 농업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화훼, 그죠? 꽃이라고 합시다. 꽃, 그죠? 꽃 키우는 거,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이고, 서부 유럽이 이 서한 해양성 기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상계수인데요.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그죠? 라인강이나 센강과, 그 다음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강들을 비교해보면, 하상계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 동안과 서안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서, 대륙 동안은 강물에다가 배를 띄워서 뭘 운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나거나 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배를 띄울 수도 없거나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반면 서한 해양성 기후는 그럴 일이 없어서 이제 하상계수가 작아서 수운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륙 수운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유럽에 있는 도나우강 혹은 다뉴브강이라고 하는 강의 내륙 수운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서부 유럽을 거쳐서 흑해로 서부 유럽을 시작해서 동부 유럽 이렇게 해서 흑해까지 흘러드는데 보면 저 강수량과 유량이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이 지중해성 기후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원리가 무척 까다로워서 여름철이 건조하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름철이 건조해서 문제 출제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중위도까지 올라온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하다. 자, 이 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힘이 세대요. 온대기후까지 이게 밀려 올라왔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자, 적도 부근에 있던 적도 수렴대가 원래 적도 부근,
적도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여름철이 됐어요. 여름철 7월이 딱 되니까 얘가 위도 23.5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적도 수렴대가 올라오니까 이 위에 있던 애가 누구예요? 적도 수렴대 위에 자리 잡고 있던 아열대 고압대도 함께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아열대 고압대가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 적도 수렴대가 올라오니까 아열대 고압대도 밀려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밀려 올라온 이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건조해요. 여름철이 건조하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열대 고압대는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했습니다. 여름에 이거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겨울이 됐다고 칩시다. 자,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돼서 1월달이 됐습니다. 자, 1월달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내려가죠. 남반구로 내려가고 나면 아열대 고압대도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자리를 빠지고 그 사이로 편서풍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자, 편서풍은 큰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강수가 고르고 연중 연교차가 작은 반면, 자, 지중해성 기후는 그거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한 해양성보다 남쪽이니까 남부 유럽쯤 되겠죠. 우리가 지중해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에스파냐, 튀르키예, 그리스 뭐 이런 곳들,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요 지역들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 표시해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가 많겠죠. 지중해 연안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건 서부 태평양 연안이죠. 자, 미국 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캘리포니아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 중부 많이 안 나오고요. 아프리카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 중에 지중해 연안과 캘리포니아도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남단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가 아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남반구라서 헷갈려요. 자, 지중해 연안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선생님 문제 풀 때 지중해성 기후는 요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줘요. 그래야지 여름이 1월이고 1월에 건조하고 겨울이 7월이고 7월이 습유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남단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에 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케이프타운하고 퍼스의 위치 뒤에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매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자, 일단 꺾은 선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생겼겠죠. 왜냐하면 7월달이 겨울이니까. 근데 막대 그래프는 어때요? 1월달 쪽이었고 7월달 쪽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반대의 모양으로 생긴 매우 독특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남반구에서 이걸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케이프타운과 퍼스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풍경이네요. 그죠? 로마의 모습이군요. 그래서 이제 로마, 뭐 이렇게 위치, 그 다음에, 기후 분포 보시면 가운데 7월 달에 이렇게 강수량이 적은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는 북반구니까 7월 달이 여름이고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비교적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름철이 굉장히 이제 쾌청하고 맑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나 보면 어이구, 글씨가 깨졌네요. 태양열, 태양광 발전. 그죠? 왜냐하면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에 너무 고온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름철에 그저 너무 더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외벽은 두껍게 하고 창문은 비교적 작게 한다. 우리 건조기후 가옥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하죠. 우리 산토리니 이런 데 그림 본 적 있나요? 하얀색으로 칠한 이런 벽면 관찰되고요. 자, 건조한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 입이 작고 단단한 화렵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경엽수라고 하고 이 경엽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올리브예요. 이거 우리 이미 이제 그 건조아시아 할 때 배웠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분포하고 이 경엽수도 상록 화렵수예요. 겨울철에도 습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엽수 나무의 가장 큰 숙제는 여름이 너무 덥고 건조하니까 말라 죽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작고 단단한 잎을 통해서 이 수분의 증발을 막고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 않게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신재생 에너지 단원하고 같이 보면 자, 이탈리아나 에스파냐 놓고 보면요. 자, 풍력과 태양광인데요. 자, 이탈리아 같으면은 태양광이 더 많죠. 그죠? 그리스 같은 데도 태양광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독일이나 그죠? 영국 이런 데 보시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서 풍력 발전 비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거 잘 나오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 온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많이 힘을 들이고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별로 신경 안 썼던 나라가 프랑스라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들으면 화낼지는 모르겠으나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많이 생산 안 해요. 자,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프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이다 하는 거 우리 배웠었죠. 원자력 그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다 프랑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산불 면적 피해 보면 7, 8, 9월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인 여름 고온 건조 때문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창문 작게 하고 여름철 햇살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더운 걸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벽도 두껍게 하고 열 반사를 위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한 곳. 그죠? 그리스 산토리니 섬 아마 봤을 겁니다. 요거 뒤에 지형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산토리니는 화산섬으로서 칼데라의 지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표적인 또 예술 작품으로 보자면, 그죠? 고흐의 올리브 나무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경엽수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프랑스 아를 지방에서 활약했던, 고흐의 이제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이렇게 있고 잎이 작고 뭐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요 지중해성 기후의 중요한 농업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수목 농업. 풀 같은 애들은 여름철에 막 말라붙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렌지, 포도, 참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발달했고 곡물 농업도 겨울에 합니다. 여름철에는 도저히 곡물을 키울 수가 없어서 겨울철에 밀이나 보리, 귀리, 쌀은 안 돼요. 이런 거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목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자가요. 옮겨 다니다, 이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키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막 힘드니까 가축을 죄송합니다. 자, 가축을 데리고 산지로 이동해서 방목을 한대요. 반면 겨울철에는 습하고 따뜻하니까 내려와서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사육한대요. 그래서 알프스 산지의 남사면에서 알프스 산지 남사면이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여기서 이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에게 맡겨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양을 맡겨서 마을 위로 올려보내고 이런 동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올리브의 국가별 생산량 보면 그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압도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죠? 프랑스 남부의 망똥이라는 데 가면 레몬 축제, 오렌지 축제, 시트러스라 그러죠, 이런 애들. 저 시트러스 축제가 열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잡음이 조금 들리는데 여러분들 녹음에는 별로 안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목 말씀드렸죠. 여름철에는 위쪽으로 산 위에서 풀 뜯기고 겨울철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을에서 가축을 키운다 얘기고요. 자, 그래서 유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유럽 전체에서. 자, 1월 달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색깔이죠. 비가 많이 오는 색깔이다가 7월 달이 되면 확 건조해야 됩니다. 어디가 건조해지나요? 지중해 연안이 건조해지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1월 달과 7월 달의 기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쫙 써 있는데요. 설명 다 드렸거든요. 설명 다 드려서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잘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 온대 서한기후 설명드렸고요. 이제 온대 동안기후로 갑시다. 자, 온대 동안기후는요,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파란색, 요거 색깔만 바꾸고.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자, 얘는 이름이 온난습윤기후예요. 온대 아니에요. 온난습윤기후고 얘는 온대 겨울건조예요. 이 중에서 사실 중심이 되는 것은 온대 겨울건조기후가 온대 동안기후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난습윤기후는요, 거기에 비해서는 동안기후의 특징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고 요 온대 동안기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은근히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느라 머리를 싸매요. 이거 두 개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취 기준에도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고 막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유리합니다만 정 안 되겠으면 이거는 그냥 온대 동안기후야 하고 넘어가 버립시오. 혹자들은 이걸 온대 계절풍 기후다 요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기후다. 요 두 개를 굳이 구분하려고 너무 머리를 싸매서는 안 된다. 요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뒤에 또 나와 있어요. 자, 온대 동안기후는 두 종류로 구분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학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온대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서한기후에 비해서 연교차 및 강수의 계절적 편차가 크다는 점, 주민 생활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큽니다. 온난습윤기후와 온대 겨울건조기후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서한기후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온대 동안기후부터 보면 자, 우리 중요한 특징들, 이제 공통점들 쫙 나오죠. 겨울철에는 차가운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그래서 대륙 서안에 비해 춥다. 반면 여름엔 어때요? 따뜻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죠? 온난습윤 또는 고온습윤한, 그죠? 요런 바람이 불어오죠. 고온다습한 이런 표현을 쓰죠.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에는, 습하고 덥다. 자, 대륙 동안에 남북이 20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하고, 여기는 낙엽화렵수와, 쌤 아까 얘기했죠? 경엽수 말고 조엽수라는 것도 있다 했죠? 자, 우리 요거, 한국지리 때 배웠어요. 동백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분포하더라. 자, 요거 또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낙엽화렵수 대표적인 거, 단풍나무, 가을에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잎이 반들반들한 조엽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아까, 대륙 서안에 있는, 특히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경엽수는요, 덥고 건조한 여름을 보내는 게 이 식물의 어떤 과제예요. 반면 온대 동안에 있는 이 동백나무는요, 겨울이 너무 혹독하고 춥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걸 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잎을 스스로 코팅해요. 뭔가 반질반질 반짝반짝한 물질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고 스스로를 보온합니다. 자, 요게 이제 경엽수인 그 동백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경엽수가 아니고 조엽수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특징들을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온대 겨울건조기후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고, 기온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요. 요거 잘못됐어요.
요거 아닙니다. 예,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나가는데요. 요거 아닙니다. 자, 요거 아닙니다. 예, 요거, 예, 이거는 열대기후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 정도에서 많이 분포가 됩니다. 주로 중국에 넓게 분포하고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기후입니다. 온대 겨울 건조. 우리나라가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는 특별히 볼 거 없고, 여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도시로 이제 베이징이라든지, 그죠? 요런 도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나라 중남부에 아까 수원 이런 도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 근처에 찍혀 있으면, 그죠? 뭐 상하이 뭐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있으면, 아, 온대 겨울 건조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요 날씨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례 지역으로 광저우 뭐 이런 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중국 남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고, 반면 겨울철에는 건조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름철 좀 홍수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온난습윤기후인데 요게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우리 온난습윤기후하고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한 끗 차이죠. 무려 세 글자가 두 글자가 같고 한 글자만 다른데, 자, 온대기후인데 1년 내내 강수가 고른데 A가 딱 붙어 있어요. 요거 뭐예요? 여름철에 22도를 넘어선다, 무덥다 이런 얘기죠. 자, 연중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무덥고 강수량이 많대요. 건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은 살짝 있다. 그래서 요런 쪽이고, 이제 한랭한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기도 함.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은 좀 살만하면 대륙 동안 기후 중에서 온난 습윤 기후예요. 얘랑 얘의 차이가 뭐였죠? 여름철에 22도가 안 되면 서한해양성 기후고 22도가 넘어가면 온난 습윤 기후였어요. 요 기온의 구분선도 잘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 남동부 지역 많이 나오고요. 일본, 도쿄 같은 데가 이 온난 습윤 기후예요. 그 다음에 미국 남동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오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남동부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남반구라서 헷갈리거든요. 대표적인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자주 나오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도 잘 나옵니다. 대표적인 도시 시드니예요. 이런 도시들은 온난 습윤 기후의 사례로서 자주 출제되니까 위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남동부에도 도쿄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도시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시드니, 그죠? 이거 지금 몇 월 달이겠어요? 1월, 12월 이럴 때겠죠? 남반구는 이렇게 V자로 생겼죠?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꺾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철이 1, 2월이고 겨울철이 7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례 도시로 많이 나옵니다. 온난 습윤 기후에서는 여름이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 무덥고 습한 여름을 나타내는, 그죠? 예술 작품이 있네요. 일본에서 묘사된 쇼노라는 작품이래요. 타이완에서도 이렇게 비 내리는 장면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대 겨울 건조랑 온난 습윤 기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생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운 별로 안 된다. 왜? 강수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댐 짓는다. 왜?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겨울철에도 활용할 물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댐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창장강에 있는 산샤댐,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댐이죠. 이런 것들이 건설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온대 동안기후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벼농사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농사 어디서 많이 짓는다 그랬어요? 자, 열대기후에서는 열대 몬순기후 맞습니까?
열대 몬순 기후에서 변홍사 많이 나타나고 온대 기후에서는 온난습윤과 온대 겨울건조 기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홍사,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서 나타나죠. 자, 그리고 차도 많이 재배하는데 일조량 많고 강수량 풍부한 산지에서는 재배한다. 목화도 한다. 자, 반면 아메리카 지역으로 넘어가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남아메리카 남동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초원 이런 데서는요 엄청난 규모의 밀농사나 아니면은 가축 사육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요게 문제화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적 목축업이나 밀농사는 꼭 이 온난 습윤 기후의 특징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나타나는데 요런 것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변홍사와 차 정도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논, 그죠? 뒤에 화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밭, 그죠? 차농사 많이 짓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쭉 써있는 설명은요, 이미 다 해드렸어요. 대륙 동안의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쭉 써있지만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건 설명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북반구 중위도 지역, 기후 지역 특징. 자, 파리, 베이징, 리스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해서 6개의 사례 지역이 있고 평균 기온과 그죠? 연교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면 월별 평균 기온이 쭉 나와 있는데 자, 파리는 베이징보다 위도가 높지만 대륙 서안에 위치해 있어 연중 해양으로부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베이징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고 7월 평균 기온은 낮다. 그죠?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다. 반면 대륙 동안에 위치한 베이징은 쭉쭉쭉쭉쭉 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례 지역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례 지역만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여기 있는 사례 지역만으로도 상당히 많지만 조금 모자라서 몇 군데 더 찍어 드릴 거거든요. 자, 온대 기후는 이것 말고도 사례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중해성 기후부터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 네모. 자, 일단 리스본, 로마, 튀르키예, 이즈미르 나와 있죠. 뭐 여기는 잘 알겠어요. 지중해성 기후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겠죠. 뭐 당연하죠. 자,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요 도시 퍼스라는 도시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올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가 이 지중해성 기후로 많이 출제됩니다. 자, 여기 일단 네모로 쳐둘게요. 자, 네모 모양. 자, 같이 해두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죠, 로스앤젤레스 요런 데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찍혀 있죠. 그래서 수원부터 해서 쭉 해서 하노이, 광저우, 쿤밍 뭐 이렇게 쭉 찍혀 있는 요런 곳들이 이제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 습윤 기후 중요한 특징으로 역시나 여기 보면 상하이 하나 찍혀 있고요. 여기 도쿄도 하나 찍고 갈게요. 도쿄. 그 다음에 뉴욕이나 뉴올리언스 역시 나오는데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랑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도 가끔 나와요. 왜? 남반구니까 눈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별로 높지 않고 주로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동안기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 지중해성 기후 또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지중해성 기후 여기도 엄청 잘 나오거든요. 여기 이름 뭐라 그랬죠? 여기 케이프타운이라 그랬죠? 네모. 요거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여기 케이프타운과 퍼스 여기 되게 잘 나옵니다. 예, 알아두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서안해양성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는 당연히 런던,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자, 뉴질랜드는 전체가 다 CFB, 그죠? 중요하다 그랬죠? 뉴질랜드는 다
다 요 모양이다. 뭐 어디에 찍혀 있어도 요 모양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뿔난 데는 다 사바나 기후, 남쪽으로 내려오면 온난 수분 기후도 있고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출제되면서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자, 까지 해서 42강 설명 마쳤고요. 이제 43강 건조기후부터인데요. 이 기후에서 가장 복잡한 두 단원, 열대와 온대 기후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요거 잘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강에서 뵙겠습니다.